7회 의정부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상규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상규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개 사업, 시민안전과 2개 사업으로 총 3개 사업에 대해 6억 4,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7,588만 9천 원을 집행하고 4억 7,211만 1천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사용 용도를 보면 전 의정부시 김기영 시장님에 대한 의정부 시청장 진행, 사회재난 피해자 유가족 생활안정금 지급, 침수 피해 주택 확정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3개 사업 모두 예측이 불가하거나 긴급한 사항에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상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택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병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를 위한 임시 주거시설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1,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8세에 215만 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3일 의정부 시장이 제출하여 5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안건은 2024년도 세출 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4개 사업에 대하여 6억 5,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1억 7,804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4억 7,995만 5천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한 사업은 장마철 수해에 따른 재난지원금과 서울시청역 교통사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지급한 구호금과 같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따른 지원금을 지출하였으며 의정부 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 김기영 전 의정부 시장의 장례 비용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 따라 긴급하게 지출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여 본래 편성 목적에 부합하여 지출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의 한상규 국장님 비롯 또 복지국장님도 또 나오셨네요. 이병택 국장님.
24년도 보니까 뭐 집행률이 거의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25년도에도 마무리 잘 하셔서 내년에도 이런 좋은 실적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 김미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9페이지고 31페이지 새마을 이동 도서관 운영 지원에 있어서 질문 드렸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11월, 12월 공백으로 인해서 약 1,785만 원 잔액인지요. 잠시만요. 잠시 예비비 사항이라서. 잠시 시간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네, 지금은 예비비에 대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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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이기 때문에 이따가 차후에 질의해 주시고요. 네. 지금은 예비비 지출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2024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상규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 회계년도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상교입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부서별 202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 결과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책자 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 현액은 1조 4,590억 1,873만 4,020원에 대해 징수 결정액은 1조 5,252억 2,530만 3,856원이고 수납액은 1조 4,786만 4,226만 4,350원이며 미수납액은 393억 7,730만 3,466원입니다. 다음으로 3쪽에 행정안전국 소관 세출 결산을 살펴보면 세입 예산 현액 1,446억 7,640만 1,460원에 대하여 지출은 1,416억 6,265만 6,601원이고 다음 연도 2월액은 8,397만 4,72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453만 2,093원 집행 잔액은 28억 7,523만 8,046원입니다. 69쪽 2월 사업비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77쪽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행정안전국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기금은 고향사람 기금과 재난관리 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88억 6,636만 2,797원이고 당해년도 조성액은 24억 2,906만 5,290원이며 사용액은 8억 9,641만 3,210원으로 잔액은 103억 9,901만 4,877원입니다. 끝으로 81쪽 채권 현황입니다.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을 포함한 세 건 모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55억 5,050만 3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상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못다 하신 질의하십시오. 최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죄송했습니다. 책 보다가 갑자기 이병태 국장님 계셔서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을 순간 했습니다. 아찔했습니다. 자치행정과 김미자 과장님,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제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지원에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해달라 해서 그때 설명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11월, 12월 공백으로 인해서 약 1,785만 원 잔액인지요? 네, 맞습니다. 뒷장 설명 자료에 의하면 사실 이 새마을 문고에 대한 여론이 8대 때부터 저희가 운운했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또 저기 회원이 있어서 이루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는 버스가 3대에서 2대로 줄이신 건가요? 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2대만 운행 중인 네, 거죠? 2대만 운영 중이고 인원도 2명 줄여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5명이 네네. 하고 그럼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인가요? 25년도 예산. 25년도 예산요? 네네. 새마을 이동도서관 예산 네, 말씀하시는 거죠?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결산 책자만 가져와가지고 네네, 올해 예산 네네. 책자를 못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찾아주시고요. 네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회원 수가 39,711명이에요. 대철 건수는 11만 9,575건입니다. 그래서 10개월에 1인당 대출 건수를 보니까 3건에 지나지 않아요. 그건 너무 실적이 좀 저조하지 않나.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옛날과는 다르게 곳곳마다 작은 도서관이 많아서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조금 더 과장님, 네. 요거 새마을 도서의 이동 도서하고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 대비 실적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올해 새마을 이동도서관 본 예산 1억 6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전체 회원 수가 4만 명 정도 되고 실제 이용 건수가 12만 정도 되는데 요게 회원 수는 사실 누적 회원이 되고 그 1년간 도서 대여 실적이 한 20만이 되기 때문에 이 회원 수가 그 1년 동안의 회원 수는 아니란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회원 수에 비해서 4만인데 사실 이용자 수는 3만 5천 명 해서 한 89% 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네. 하는 것은 우리 예산 대비 실적이 그렇게 뭐 일단 이용자 수에 비해서 도서 대여가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거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사실 알겠습니다. 예산은 1억 6천 정도면 작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인건비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좀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그 아래 칸에 민간단체 행사 지원에 있어서 예산 대비 집행률이 64.4%입니다. 설명을 보니까 교육 신청자 저주에 따른 집행 잔액이 남았다 이런 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사업 예산을 세우실 때는 일단 사업 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새마을 지회에서 분명히 이 교육에 대한 인원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거는 조금 좀 걱정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큰 예산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무조건적인 사업 예산 계획을 세울 때는 정확한 명수를 새마을지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사업계획서 들어오는 대로 해주시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런 부분은 새마을지에다 이번에 한번 짚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홍보도 철저히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네. 그냥 무조건 일방적인 여지껏 연례적으로 해오던 예산이라 그대로 700 이렇게 세우는 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참에 사실 이렇게 64.4% 집행률이라는 거 더구나 교육 예산이거든요. 이런 것은 그 새마을지에서 꼼꼼히 좀 따져서 예산을 세워주십사하고 부탁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강선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선영 의원입니다. 뭐 행감 사무 감사를 딱 지났고, 근데 그 이후에 또 직원분들하고 같이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도 같이 나눴고요. 그래서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자 조치만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 역시 또 결산위원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들을 이미 또 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당부 말씀 차원에서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우리 김희자 과장님께 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행감사무감사에서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결산에 있어서 참고하시고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났는지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민간단체 보조금 질의를 했었고 지적을 했었지요. 예,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떻게 좀 처리가 되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네. 의원님이 그때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민간 이전 경비 지원 현황을 저희가 작성할 때 그 자부담 포함 기준을 서로 상이하게 적용을 하고 또 집행 금액을 작성할 때 단위를 1,000원 단위와 원 단위를 혼용해서 이제 사용하는 바람에 자료 해석에 혼동이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자료 작성할 때 그 저희가 기준을 명확하게 통일해서 자료를 일관성 있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또 시간은 정해져 있는 할애되어 있는 시간은 좀 짧고 그 안에서 계산기 두들려가지고 계산하기 식이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위가 1,000원 단위와 원 단위를 하나에 썼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가 달랐고 사업에 따라서 또 목이 정산 현황에 따라서 그 계산식이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감사 담당관님 통해서 계산식을 해봤는데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추후에 우리 팀장님 통해서 그 수정을 해서 온 것들은 이제 맞았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됐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요게 과별로 정부 기준에 따라서 과별로 다르고 그 민간 보조금 어떤 지급 형태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정산하는 데 있어서 목적에 따라서든 다 이렇게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과에서 이제 정리하고 정산하는 것은 뭐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저는 한 가지 더 그때도 계속 말씀을 과장님과 나누었지만 탄력적으로 자부담을 운영한다라고 하셨을 때 이게 기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은 혹여나 이제는 자부담을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니까 이번에는 조금 어떤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을 조금 없애준다. 뭐 적게 받는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어떤 재정의 어떤 운영상의 어떤 뭐 건정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싶은데 제가 그때도 지적했던 거는 뭐 큰 금액을 받든 적은 금액을 받든 자부담을 동일하게 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되 기본 세부적인 구조 매뉴얼 자체는 조금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은 좀 해보시고 계시는지. 네네.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자부담이라는 것은 그 사업자의 그 사업의 의지 표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과 상관없이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어야 사업의 의지도 있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어느 단체가 일괄적으로 자부담을 이제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업하는 분들과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잘 적당하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게 보조금 관리 기준 자체 자부담 비율을 정하도록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 주체와 얘기를 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네, 그 탄력적이라는 게 그 묘미 자체를 조금 잘 살려서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혹여나 그 안에서 있다 보면은 어느 애는 힘들기 때문에 없애고 어느 애는 있으니까 더 많이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다 보면 좀 그 형평성의 어떤 문제점 반드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시점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좀 해봤으면 한다는 좀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마을 이동 도서관 인력 채용 시에 우리 과장님도 당연히 이런 서류는 있었겠지라고 우리가 응당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없었지만 이번에는 추후에라도 이제 그 인력을 채용할 시에는 기준 가이드 자체 모집 요강에 아예 그냥 기재를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잘 기록해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인사 채용할 때 관리 기준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페이지 수가 25페이지입니다. 결산 설명서에도 있긴 하는데 요거는 그냥 확인차 그 복지 포인트가 좀 많이 나오면 4천여만이 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개인 본 의원도 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들도 이제 복지 포인트가 2년째 아예 그냥 삭감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한 2천여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여기 같은 경우 남은 잔액이
세웠고도 안 되는 4천만 원이 좀 남았어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 혹시? 네, 이제 복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 1인당 평균 포인트로 예산을 세웁니다. 급여 인건비처럼 평균 포인트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으로 사실 예산 반영하기는 힘들고 저희가 4천만 원이 남았지만 거의 지급률로 보면은 거의 8, 90% 이상 해서 지급하게 된 상황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게 그때도 말씀드렸던 건강검진 비용을 계측을 해놓고 받지 않은 직원들로 만에서 반납되는 금액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건들이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나요? 이거 이제 복지 포인트가 4천만 원 정도 남았고 직원들 건강 검진비하고 독감 지원비가 네. 또 4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건강 검진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계획할 때는 한 1,200명을 계획했는데 실질적으로 건강 검진 받은 분이 한 1,000명 정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거의 80% 이상을 했지만 그 아직 홍보가 이제 부족한 걸로 저희가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또 세워진 것이고 복지의 형태이기 때문에 직원분들 예산에 있어서 낭비 없게끔 수시로 좀 체크하셔서 지속적으로 이 남는 잔액 없도록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현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현채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김미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복지 포인트에 관한 질의인데요. 직원복지제도 집행 중 복지 포인트가 4천만 원 이상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분은 대상자 수 예측 오류였는지 아니면 제도의 참여율 저조 때문이었는지 과장님 구체적 원인이 어떤 거였을까요? 이제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모든 호봉과 호수에 따라서 다 급여 지급이 다 틀리듯이 복지 포인트도 그 근무 연수라던가 가족 관계라던가 그런 거에 따라서 다 그 포인트 점수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1인당 기본 평균으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거기다가 뭐 신규 채용이라던가 이제 그런 분을 감안해서 좀 약간 여유분으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번에 4천만 원 남은 게 금액이 4천만 원이지만 전체 인원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2,200명 정도를 예산을 세웠거든요. 근데 지급률은 거의 90% 이상이 됩니다. 근데 금액이 4천이라 워낙 예산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1인당 평균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평균으로 세우면 금액이 1인당 평균 저희가 예산이 137만 원인데 받는 분이 200만 원 넘게 받는 분도 계시고 100만 원 안 되게 받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류라기보다 이렇게 격차가 좀 발생했습니다. 인원에 대한 그러면 지금 아까 설명하신 거는 2,200명을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금액 조절이나 인원수의 조절을 좀 하셔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90% 이상의 집행이 됐다고 하지만 집행 잔액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점검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집행률을 계산해 보니까 거의 99% 집행률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더 정확하게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동일한데요. 그 직원 독감 예방 접종 및 건강 검진입니다. 여기 역시 예산이 한 4,600만 원 정도 집행되지 않았는데요. 이건 역시도 복지 참여에 저조한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대상자 축소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그거에 대한 앞으로 향후 방안이 있는지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직원 종합검진비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1,200명을 계획했는데 지금 1,000명 정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거의 90% 이상은 건강검진을 받으셨지만 저희가 홍보가 이제 부족한 걸로 인식해서 많은 홍보를 통해 많은 직원들이 받도록 하고요. 독감 같은 경우에도 1,000명을 예상했는데 800명이 독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금액이 비싼 데도 있고 좀 저렴한 데도 있고 저렴한 곳을 가서 직원들이 독감 접종도 해서 금액이 좀 남았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직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세워진 예산인 만큼 충분히 홍보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네.
시민안전관 남현호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37페이지 또 설명자료 41페이지 자연재난 복구 지원에서요. 예산 현액이 본 예산에 3천만 원, 예비비 6억이고요. 또 3회 추경에 국도비 포함해서 2억 8,560으로 해서 9억 1,560만 원이 예산 현액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쓰고 집행 잔액으로 약 5억 원 정도, 집행률이 46.1%로 낮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페이지 37페이지하고 설명자로 41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 복구 지원에서요. 뒤에 팀장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어디 말씀하십니까? 어디 말씀? 여기 안 써 있지. 죄송합니다. 못 찾으셨어요? 설명자료 37페이지. 책자가 없으시면 결산 설명서 37페이지하고요. 그 뒷장에 41페이지에 아, 예, 죄송합니다. 상세 그거 설명이 확인했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본 예산 3천만 원이고요. 예비비 6억이고요. 3회 추경에서 국도비 해서 2억 8,56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이 9억 1,560만 원이었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네.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으로 약 5억 원, 집행률이 46.1%로 낮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공고의 설명 자료에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십시오. 예, 그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우기 같은 경우에는 침수라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는 3천만 원을 세웠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8월 5일 날 137세대가 대규모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천만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국도비 지원이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8월 초에 벌써 이런 대규모 침수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앞으로 더 작년 여름에 더 발생할 거를 예상을 해서 예비비를 6억을 이제 요청을 했던 상황이고, 실제로 집행한 부분은 또 다행히 그만큼 이제 집행이 안 돼서 이런 집행 잔액이 좀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8월 달에 더 큰 재난이 있을 수 있어서 예비비를 6억을 끌어들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 했는데 제가 만약에 이런 돈은 자연재난 복구 지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재난관리 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재난관리 기금은 긴급한 사항에 대한 그 재난 시설물 복구에 대한 예산이고요. 이런 지원금은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대부분 70% 정도는 국도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대규모로 이게 소규모로 발생할 경우에는 뭐 한두 세대 뭐 이렇게 발생할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때는 저희 3천만 원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네.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집행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러자면은 예비비를 너무 과잉으로 세웠다는 얘기네요. 이 결과로 봐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너무 잔액이 너무 많아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안전국의 각 부서의 사업의 결산을 보면 처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의 수요가 좀 부족한 관계로 예산에 이제 결산에 좀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전체 우리 행정안전국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 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서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당초 계획을 수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 조금 더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아무래도 잔액이 많이 남아서 불용 처리되는 걸 좀 미연에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보다 예산을 세울 때 철저하게 검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병택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 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병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7조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의료급여 특별액의 73억 2,948만 5천 원이고 총 세출 예산 현액은 7,451억 2,783만 8,070원으로 일반 회계는 7,377억 9,835만 3,070원이고 특별회계는 73억 2,948만 5천 원입니다. 일반 회계의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7,377억 9,835만 3,070원으로 이 중 98.59%인 7,273억 6,970만 3,950원을 지출하고 5억 3,671만 5,210원을 다음 연도로 유로하였으며 보조금 65억 494만 4,916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3억 8,698만 8,994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73억 2,948만 5천 원으로 이 중 93.58%인 68억 5,915만 8,73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8,873만 1,027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 8,159만 5,243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07쪽입니다. 2024년 말 복지국 기금 현황은 자활기금 한정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6,260만 7,623원이고 당해년도 조선액은 1억 4,075만 9,236원입니다. 이 중 1억 2,428만 3천 원을 사용하고 당해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7,908만 3,559원입니다. 끝으로 설명서 111쪽 채권 현황입니다. 복지국의 채권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6억 1,752만 3,900원으로 2024년도 중에 1억 8,668만 4,602원이 발생하고 1억 8,497만 5,840원이 소멸하여 장해년도 말 현재액은 6억 1,923만 2,661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선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선영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 행감사무감사 때에서 조금 조치를 요청을 했던 건들 좀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고 몇 가지 당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제가 그 보험명예수당 지급 현황을 동별로 조금 해라라고 해서 이렇게 표 작성을 해주셨더라고요.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모니터를 또 띄워주셨나요? 네. 이렇게 전에 제가 지적을 했던 게 그 전 거였던 거거든요. 예, 그 전께 통으로만 있어서 인원이 뭐 흥선동 2,528명, 그다음에 금액 이렇게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 현황을 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작성해 주셨는데 그 다음 거는 이렇게 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동별로 인원이 예를 들어 흥선동 211명이 현재 거주하고 계시고 월별로 평균 얼마씩 받고 그랬기 때문에 그 위에 누계 인원과 금액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표를 작성해 주신 게 굉장히 좀 잘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주무관님이 또 준비를 해 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요 양식으로 계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돌봄과도 보니까 드림스타트 운영에 있어서도 어떤 운영이라든지 사례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짚어주시고 사례집 일지를 계속적으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또 잘하고 계시다는 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아동 그 돌봄과에서 한 가지 또 여성보육과에서 질문을 할 게 있어서 그때 건강가정센터 열심히 또 고생하시고 자료는 이만큼 준비를 해주셨는데 현장에서 그런 모든 것들 또 답변하시기 어려우셨을 텐데 그 정리나 이런 것들은 잘 업무 파악 잘하고 계시는지요? 네네, 저기 덕분에 파악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렸던 거는 권고사항으로 그 전년도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동일한 어떤 거는 없는지, 그다음에 네. 예산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매칭해서 하다 보면은 일 대비 인원들만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 작은 것들 때문에 하던 그 업무를 양은 굉장히 또 방대해지는 것들 때문에 염려되고 걱정이 돼서 그런 것들 좀 지적을 했던 것이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없기를, 그다음에 업무를 굉장히 잘해주고 계시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현장은 있는 거를 충분히 또 이해합니다. 네, 앞으로도 네. 잘 해주실 걸로 차려됩니다. 그리고 네. 한 가지만 더 거기에 따라서 질문 한 가지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 페이지 수로는 59페이지거든요. 저소득 한부모 가정 뭐 지원 도비 매칭도 있고 여기 이제 잔액들을 조금 더 많이 아마 매칭 비용일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수급자 그 내용에 보면은 그 수급 대상자가 변동이 됐다. 자격 중지나 전출입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뽑는 게 어떻게 1월부터 12월까지 예비비 그러니까 계측을 해놓고 예산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이동하는 걸 만약에 바로 전출이 되거나 그러면 바로 스톱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이제 네. 이거 예산을 갖다가 세울 때에는 네. 그 전년도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네, 네. 그 자격자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뽑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도 중에 전입이나 전출 아니면 자격 중지가 있으면 네. 바로 그 달에 일월 개선해가지고 자격 중지나 아니면 추가나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별첨 자료가 좀 뒤쪽에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요게 지금 지원 대상자가 34,793명 정도 되는데 미 집행 사유가 남은 금액이 집행 잔액이 요 금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맞습니다. 몇 명분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요게? 몇 명? 몇 몇 명은 2,100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 이제 전출이 가고 자격 중지가 됐기 때문에 요 잔액이 남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원 대상자 빼고 남은 금액이 그 대상자들 전출된 대상자들에 대한 집행 금액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게 실시간으로 하다 보면은 차후에 이제 내년도에는 요게 딱 타이트하게끔 요 금액만큼은 그 대상자만큼만 하는지 추후에 또 전입이 될 대상자도 있어서 예비비 측면으로 세워놓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잔액을 네.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냐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도비 매칭이나 국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네, 네. 도에서 그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남으면 이제 그런 거는 변동 내시로 들어오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차라리 남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끝까지 그냥 갖고 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럼 중간중간 도에서도 관리 차원의 체크한다는 말씀이신 네, 그렇게 거죠? 중간중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도 좀 네. 궁금했습니다. 전출되고 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계속 두고 집행 잔액만 남길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죠? 중간중간 잘 보고하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남은 그러면 요 집행 잔액이 남았던 거 몇 명분에 전출입되고 중지됐던 그 명수인지 네. 그거 파악되는 대로 추후에 또 네, 별도 말씀 알겠습니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업무들 많을 겁니다. 일목은 많고 인원들이 거기서 수고해야 되는 일들은 굉장히 많은 국이 복지국이거든요. 그거 다 감안해서 이미 더 알고 저희 모든 의원님들 알고 계시니까요. 오늘 남은 하반기도 또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최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이상현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5페이지, 별점 설명자료 24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에 있어서요. 본 예산에서 8,892만 원에서 3회 추경에 반납하고 6,916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2,390만 4천 원으로 집행률이 65.4%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병무청하고의 관계 때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입영 예정자가 입대를 연기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이 중식비이기 때문에 이게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로 더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인원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적어졌다는 말씀인 거죠. 네네. 당초 목표보다 좀. 네네. 그러면 그 목표 대비 적어진 인원에도 사업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던 건가요? 지금 이제 사회복무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복지 시설에도 근무하고 이제 실과서에도 근무를 하는데요. 이 복무요원들이 이제 현역병 입영하는 대상자들보다 신체적인 좀 불편함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다른 범죄 뭐 이런 이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있어가지고 출근을 잘하는 그런 사회복무요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복무요원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요거를 운영하는데 오히려 일부 실과소에서는 복무요원을 안 받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무적으로 몇 명을 받아야 되는 조항이 있는가?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요. 지금 이것도 보니까 본 예산에는 세웠다. 또 3차 추경에서 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사실 우리가 부서에서 특별하게 이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했던 예를 들어서 40명을 생각했는데 20명으로 모든 업무가 됐다 하면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로 세우셨는지요? 25년도에는요. 이렇게 3차 추경에 반납하고 또다시 이렇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올해 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절감해서 세우셨을 거라고. 그거는 절감해서 세웠습니다. 네네. 그거는 찾아가지고 추후로 좀 알려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크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는 이 사회복무요원을 크게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써야 된다는 조항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반납하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해서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추후에 병무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장애인복지과 박혜경 과장님. 요건 그냥 간단하게요. 결산 설명자로 41페이지 보니까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 치료에 있어서요. 처음 사업계획 세우실 때는 수요 조사를 해서 4명에 대한 걸 세우신 건가요? 설명자료 41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요. 41페이지. 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 치료. 네네. 처음 사업계획서 세울 때는 수요 조사를 해서 4명을 받아서 4명에 대한 걸 세우신 거죠. 네, 수요 조사를 해서 4명을 했는데 한 분이 부득이하게 좀 취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요 조사를 하셔서 했다니까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요건 그냥 궁금해서 강문성 과장님께 질문 드리려고요. 설명자료 78페이지에 보면 퇴소 및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 정착금에 있어서 집행 잔액이 제법 좀 남았습니다. 요거는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 정착금인 것 같은데 요거는 미신청에 따른 집행이라 그랬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지금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가정에서 위탁되는 경우도 있고 시설에서 위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 거기를 퇴소하게 되면은 저희가 1,5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네네. 이제 첫 해에는 1,000만 원, 그 다음에는 이제 500만 원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세운 예산이 1차 지원 대상자를 7명으로 계산을 했고 2차를 5명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퇴소 아동이 그만큼 안 돼서 그 자녀분이 발생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입소 인원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입소자가 적었다는 말씀인가요? 나중에 퇴소하는 아이들이 그리고 네네. 2차 500만 원 지원은 퇴소해서 5년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제가 따른 생각할 때는 아동들이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 아동이라면 국회 보호자가 혹시라도 따르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못 챙겨서 못 받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아동들한테 실제로 설명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보호자가 없는 아동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애들은 어떻게 그 아이들 계좌를 만들어서요. 그 아이들 계좌로 저희가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미성년자 같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애들은 그렇게 계좌로다 돈을 넣어주면 나중에 사후 관리 그러고 정상 그런 거는 우리 부서에서 그거는 하는가요? 저희들이 이제 그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좀 해서 그 아이들 돈이 진짜 막말로 어떤 어른들이 딴 용도로 나쁘게 쓰지 않도록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꼼꼼히 좀 챙기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도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국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복지사업에 대한 신청이 저조하거나 집행 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처음에 저희가 수립했을 때처럼 이러한 사업들이 철저하게 잘 관리하시고 또 이게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고요. 최소한의 금액이 불용 처리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반납 금액은 복지국은 아무래도 국도비 매칭 사업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큽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홍보가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원인이 무엇인지 좀 파악을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반납 금액이 조금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복지국 소관 마무리하기 이전에 우리 존경하는 아동 돌봄과의 우리 강문성 과장님께서 이번에 6월 말자로 퇴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고생하셨기 때문에 인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어나서 말씀 좀. 제 공식적인 공무원 생활의 마지막 일정이 의회 사무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공직생활 중에 2번의 의회 사무국 경험이 있는데요. 그 경험은 제가 나가서 일반인으로 살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강문성 과장님 너무 멋지시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복지국 마무리하고 나면 기념 촬영 한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지 말고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의를 선포합니다. 복귀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학습국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경숙 문화학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 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학습국장 강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문화학습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학습국의 202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은 총 7건이고 조치 결과 세부 내용은 책자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 설명서 7쪽 일반 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270억 8347만 8840원이고 지출액은 984억 4647만 8057원입니다. 다음 연도 2월액은 144억 3794만 71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74억 5521만 8650원이며 집행잔액은 67억 4383만 5033원입니다. 59쪽부터 60쪽까지 2월 사업비 현황과 63쪽부터 64쪽까지 예산의 전용 사용은 책자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7쪽 채권 현황으로 도서관과의 소송 회수 비용 294만 7,804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학습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 과장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선영 의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장승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결산서에서는 223페이지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뭐 조례도 제정을 했고 또 경기도에서도 여러 가지 예술인들의 어떤 증진 활동을 위해서 작년부터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것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월 1년에 연 15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좀 차액이 발생을 했어요. 요게 그 차익이 발생했는데 한 150만 원씩을 하더라도 한 30명 정도 금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처음 시행을 하는 의정부에서는 그렇지만 요게 그 예측을 하는 것과 대상자가 있을 것이고 그 대상자들이 또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더 차이가 있을 것 같아. 해년마다 요 잔액 정도로 남을 것 같은데 요거 어떻습니까? 올해는요? 예. 신청하는 건수가 좀 많았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한 481명이 네. 접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선정된 인원은 420명. 네. 그래서 61명이 이제 제외가 됐는데 제외된 사유가 그 예술활동 준비금 중복 수혜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체부에서도 네. 경년으로 네.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랑 같이 지원을 해줄 두 군데 다 신청을 하다 보니까 네네. 한 군데밖에 못 하기 때문에 일단 그쪽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쪽 제외됐습니다. 거기 한 37명. 예술활동 지원금 한 3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을 경년으로 받다 보니까 중복이 안 되려고 150만 원보다는 300만 원을 좀 먼저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누락이 되는 것이네요. 중복이 저희 돼서. 거는 이제 예. 빠져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연마다 예. 중복이 되는 것들 때문에서 이런 좀 차액 발생률도 조금 더 해년마다 조금 상이하게 좀 발생은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마 도에다가도 이런 것들 시스템을 한번 더 공유를 해 보시고. 뭐 어차피 300만 원 받고 그 150만 원 받고 활동 증진을 위한 거긴 하지만 중복돼서 이런 예산을 계측을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좀 있다라는 것들을 좀 현저하게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일단은 그러면은 3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도에 받고 경년으로 받아 올해 받는 연도인가요? 아니 신청을 해년마다 하는 것이고 당사자마다 본인들이- 틀리기 때문에 예, 어떤 A라는 사람이 이제 작년에 받았으면은 올해는 뭐 이쪽에서 받고 그다음에 다음 해에는 내년에는 또 문체부에서 잘 받고 활용만 하면 그렇습니다. 경년에 받는 것도 있고
의정부시에서 예술 그 기회소득으로 받는 것도 받고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많은 쪽을 받게끔 돼 있으니까 예. 그분들은 그쪽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찌됐든 이런 시스템의 것들도 좀 있다라는 것들도 잔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경기도와도 긴밀하게 협조라든지 같은 내용들도 공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관인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페이지 결산 설명서 43페이지하고 별점 설명 자료 46페이지 부용터널 상부 파크 골프장 주송에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2년 7월 도시정원과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손재현 팀장님. 예, 체육시설 조정팀장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사업비가 얼마였죠? 2억 2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명시유열 또 사고유열에 이어서 불용 처리까지 하셨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현재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게 협의기간 장기화에 따른 미집행으로 불용 처리를 했나 본데, 그럼 집행잔액 1억 7천은 다시 그럼 세우실 계획이신가요? 네, 지금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용역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1억 700 집행잔액 부분은 2회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이해 추경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지금 계속 여러 가지로 제재가 있어가지고 계속 미집행해가지고 아마도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되고 다시 또 추경에 세워야 되고 이런 저기가 있나 본데, 이번만큼은 협의 중에 꼼꼼히 따지셔서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힘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이희숙 과장님. 네. 페이지 52페이지 도서관 시설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십시오. 네, 도서관 시설 유지 관련해서는 이번에 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크게 공공 운영비와 시설비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운영비 쪽은 시설 이제 6개 도서관 전체 시설 유지 관리와 공공 요금이 모두 집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잔액이 좀 남은 상태고요.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미술도서관 관련해서 옥상 방수공사 집행 잔액과 그리고 미술도서관 BF 인증이 이제 작년 예산은 세웠는데 중간에 인증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조치를 하고 나머지 잔액이 좀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제 사업을 관리할 때 집행 잔액이 남으면 추경을 통해서 이제 감액 조정하거나 불용되지 않게 조치해야 되는데 앞으로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기 전에 사실직고를 하시네요.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의사 결정이 됐으면 바로바로 반납 처리를 해야 해서 불용 처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옥상 방수공사 낙찰가에도 24년 4월 26일이면 그 뒤로도 추경이 있었을 건데도 가만히 반납을 안 하시고 이렇게 갖고 계셨다는 건 이건 정말 잘못하신 겁니다. 네, 과장님이 그걸 인정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당부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고요. 또 그다음에 어린이 전용 극장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십시오. 네, 어린이 전용 극장 관련해서 24년도 작년에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특교 6억, 특조 8억 해서 14억의 예산으로 이제 어린이 전용 극장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4년 이제 6월에 어린이 전용극장 설립 사업을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패밀리 아트센터 사업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 관련 예산도 정리가 돼야 됐었는데 지금 기부 체납으로 진행되는 패밀리 아트센터가 좀 추진이 지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정리가 좀 어려웠고 그래서 14억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 예산은 현재 중간에 계속 이제 뭐 사업 변경이나 대응을 해서 특별교부세는
그 호원동 배드민턴장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서 이해 추경에 이제 반영될 예정이고요. 특별조정 교부금 8억 원은 이제 좀 이제 패밀리 아트 센터 사업에 맞춰서 기간 연장 조치해서 이제 향후에 패밀리 아트 센터 관련 예산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네네. 그래도 특별교부세 6억 원이 용도 변경 승인이 떨어진 거예요? 네, 이제 변경 승인 됐습니다. 아, 그렇게도 가능한 거네요? 예, 예산부서에서. 네, 잘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린이 전용 극장 설립에 대해서도 예산 세울 때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다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돼가지고 또 뭐 이제 일단 뭐 기부 체납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또 특교 6억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해서 쓰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패밀리 아트 센터는 앞으로 문화예술가 소속인 거죠? 도서관에서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가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이고요. 네. 15페이지네요. 15페이지. 박물관, 미술관 지원 사업 인건비 잔액에 대한 질의입니다. 인력 미채용 기간 동안 약 870만 원 인건비가 미집행됐는데요. 이 부분은 인력 채용의 그 부분 미집행한 게 인력 채용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신청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보조금 신청에 관한 채용은 했는데 보조금 신청하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보조금 신청이 안 된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건에 대해서는 뭐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이제 학예사하고 이제 도슨트라고 이제 분이 계신데 그 학예사분이 그 7월 달쯤에 이제 채용이 되셨어요. 그쪽에서 이제 뭐 채용하면서 저희가 공고를 안 했던 건 아닌데 확인해 보니까 저희 3번에 걸쳐서 공고를 냈었습니다. 근데 좀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았었는지 그때 이후에 7월 달 이후에 이제 그때 채용이 되다 보니까 그 관계에 따른 인건비성이 좀 부득이하게 좀 이렇게 집행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채용 지연으로 인한 보조금 미집행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미리 이게 사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둔 것만큼 예산 인력 채용에 있어서는 사전에 좀 계획을 충분히 하고 또 그것들이 적절하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네. 그래서 그런 인력 계획에 대한 부분도 미리 계획해서 적절히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인데요. 학교시설 지원사업 2월에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부분입니다. 24페이지네요. 학교시설 지원사업에서 약 8,700만 원이 이월됐고 잔액도 120만 원 발생했습니다. 집행 지연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시설 지원에서 이제 2월액이 좀 발생이 됐는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 사업이 그 발곡 중하고 경민여 중인데 사업 기간이 1월 중에 사업이 실시돼야 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2월을 시켜서 집행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120만 원 잔액은 어쨌든 이 사업들이 다 끝나고 최종 교부 후에 집행 잔액으로 남은 얼마 안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2월에 진행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2월이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2월까지 해서 폐쇄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12월 달까지 이제 끝나잖아요. 그래서 미리 계획은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학교 두 학교가 그다음 1월에부터 사업을 진행을 하는 시기가 미도래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돈을 줄 수가 없어서 그 다음 해에 주게 돼서 2월 하게 됐습니다. 네.
그 해당 학교 측 요청 시기나 그러면 시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네네. 네, 그럼 설계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 질의입니다. 36페이지인가요? 네, 36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2월에 관한 부분인데요. 청년월세 지원사업에서 보니까 3년 연속 2월 예산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국비와 도비 반납 규모도 굉장히 큰데요.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초에 22년도부터 이제 국토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주관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애초에 사업 과다하게 좀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량을 지자체에서 뭐 일단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사업량을 일괄적으로 정해서 내려온 사업이라 연차적으로 계속 이게 누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넘어온 거 올해 넘어온 거는 다 3억 2천 다 지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 신청자 선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청년 월세 신청 기준요? 신청 대상은 뭐 19세에서 34세 이제 무주택 청년으로 하고요. 지원 조건은 청립 독립가구 기준일 때 중위소득 60%이고 원가구가 기준소득 100% 이하일 때를 조건으로 합니다. 그 선별 기준은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이거 다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 대로 예, 그냥 예.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다면 이것들이 반납액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겠네요. 네, 반납 일단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고 하는데 요거는 일단 최대한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채널은 어떻게 됩니까? 홍보는 뭐 동사무소 같은 데나 뭐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이런 방법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청년들이 동에 직접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과장님? 신청은 이제 뭐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요. 동주민센터에 뭐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예. 대상자가 청년이니만큼 홍보 채널을 조금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나 아니면 SNS 뭐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을 좀 설정하셔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방향으로 이 홍보 채널을 변경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이게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뭐 신청 창구가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해 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네, 저희 시 자체에서도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SNS나 여러 가지로 해서 요것들 공고 올리는 거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게 좀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예산 불용하는 액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과 우리 이희숙 과장님께서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린이 전용 극장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은 전용극장에 보니까 집행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된 건가 그러고 봤더니 궁금해하던 차에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주셨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충분히 압니다.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왜 그렇게 집행 실적이 하나도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 사업이 저희가 2011년도 11월에 아마 검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죠? 22년. 네, 2022년 11월에 이 네, 사업을 맞습니다. 검토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2024년이 돼서 부서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타부서에 이체한 것도 아니고 그냥 미집행한 것이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그 예산을 그냥 갖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의정부시 실정으로 봤을 때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불구하고 그 예산을 집행을 못한 거를 그냥 갖고 있었던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게 이게 특교세가 됐다고 할지라도 이게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예산을 갖고 있기보다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서 필요한 이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거를 타 부서에 이관도 안 하고 갖고 있었던 게 이렇게 이런 연유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지금 이런 결과를 갖고 옵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의정부시의 위기사항을 같이 공감하라고 했다라면 그러한 예산들은 좀 필요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같이 협의가 하고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좀 정리가 사업 부서 간 정리가 좀 빨리 됐고 찾았다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이게 목적세로 그 이제 지정돼서 왔기 때문에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예산을 저희가 그걸 갖고 활용할 수 전혀 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네. 어쨌든 이게 2022년도 11월에 검토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저희가 2025년도거든요. 이제 와서 이런 설명을 주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방만한 행정 태도다라고 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좀-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결산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동안 예산이나 정책이 집행됐던 거에 대한 결산을 저희가 감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달라는 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문화학습국에도 이게 크고 작은 큰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사업들이 재정 운영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고 주민들을 위해서 편성된 사업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문화학습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의정부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